네, 미 대법원 판결로 상호 관세가 사실상 무효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10% 올렸다가 15%로 또 올려버렸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10% 올리기로 이야기를 했다가 15%로 더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4월 달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네. 그때 이런 판례를 가지고 나와서 각국마다 관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소개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거든요. 네. 이거 위헌이다. 이걸로서 대통령이 관세를 결정할 수는 없다. 관세 부과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됩니다. 그거는 왜냐? 다른 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15%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세계 많은 국가는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왔다. 미국은 무역 적자 피해를 입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5% 관세를 즉시 효력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발효를 하겠다라고 또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몇 달 안에 또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본인이 이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겠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그래서 스콧 베센트 또 제이미슨 그리어가 함께 또 입을 맞추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존 관세대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되면 관세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서도 이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 B로 맞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왔는데 네. 여전히 이제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역법 122조로 이제 이번에 이 관세를 더 올리겠다, 더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무역법 122조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국제 수지 위기를 이유로 해서 대통령이 이제 추가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로 행정명령을 내는데 이게 최대 150일간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장을 하려면 의회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잡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이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법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301조 바로 무역법 301조 우리에게는 슈퍼 301조로 알려져 있는 법. 네.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 국가에 관세로 보복을 하겠다. 물론 객관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주관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무역 적자 피해를 사실상 입고 있어.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강범위하게 전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역법 301조. 우리에게는 슈퍼 301조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기존의 무역 합의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을 대상으로 해서 새 관세 들어갈 수 있는 조사를 착수하겠다. 이게 왜냐하면 무역 보복을 미국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근거는 뭐 정말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봐라. 이래서 우리가 보복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명분을 확보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신규 추가 관세로 기존 관세를 충당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대책회의를 열었고 오늘도 민관 합동으로 긴급 회의를 개최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 또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일본 또 EU가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 합의는 흔들지 않는다. 네.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대미 품목 관세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지 다른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은 계속 품목 관세가 유지가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뭐가 또 걸려 있냐면 원전, 또 핵 협정이죠. 네.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이 안보상으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 또 다른 외교까지 문화 협력까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관세 판결에 대해서 긴급 민간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대비해야 되냐. 우리는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는 또 계속 협력적 관계, 우호적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네. 것은 관세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게 핵심일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상호 관세 무효의 환급 소송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이냐 또 언제쯤 될 것이냐 어느 규모로 될 것이냐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다 대고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역으로 얼음장을 넣으면서 관세 그럼 환불해 빨리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그 관세 이 타리프 텍스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부담했다라는 근거만 있으면 우리도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값을 낮춰주고 그 관세를 미국의 수입업자 이거는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 예. 미국 기업이 이 납세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우 차근하게 또 차근차근 정교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진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 부분이 관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미 투자 특별법 일단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런 방침이죠. 이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관세는 관세고 투자는 투자입니다. 이거 달라요. 네. 이걸 같이 보면 안 돼요. 물론 연관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는 지속이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또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미 투자 특별법은 입법을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3월 초에 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인데 대미 협상을 그래서 일본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네. 지금 3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는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교하게 딱 보고 있었고 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번복을 하면은 관세 보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요. 네. 또 일본은 판결과 무관하게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대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마스가도 있고 마누가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네. 무작정 연방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실무단이 이제 기구를 내는데 미국과 이제 전력망, LNG 등의 투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곧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사전 협의 등 계속 해오기로 했던 일정들은 이어가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내야 할 관세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추가 관세, 품목 관세 이 부분이 우리 수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마치 이제 15%에서 간보에 개재가 돼서 25%로 오를 것 같은 또 그건 아니고 15%로 유지가 되면서 이건 일단 150일간이니까 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고 또 품목별 강세는 여전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특히 우리가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것이 자동차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또 철강도 중요합니다. 품목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계속해서 반도체에 관세를 확정짓지 않고 여지를 두는 이유는 미국도 중요한데 미국도 이게 HBM이나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갔을 때 값이 너무 비싸면 미국도 인플레의 타격을 인플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합니다. 자, 미국이 관세별로 법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품목 관세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무역확장법 235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법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122조, 또 무역확장법은 232조, 또 그다음에 위법된 것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고
또 수폭 301조가 동원되고 느닷없이 이제 또 우리가 법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네. 상호관세는 이 나머지 품목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이건 위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행정명령으로 또 15%로 또 이제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이트 통신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최대 1,750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다. 네. 이건 미국 내에서는 미국 기업이 관세를 냈기 때문에 미국 수입업자들이 월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관세에 대한 이미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관세 환불 소송 이거 지연되고 엉망진창이고 환급이 이거 힘들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가야죠. 안 그러면 이미 이 돈도 쓰기도 했어요. 네. 군인들한테도 나눠주고 공무원들한테도 나눠주고 박수 많이 받았는데 이걸 다시 환불해야 된다? 그럼 국가 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자로 우리가 관세를 냈다면 직접적으로 그러면 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환급 정책들의 정확한 내용들 또 언제쯤이 될지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은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환급 범위나 방식은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 환급해가 하야 이러면서 막 버럭 화를 내면서 환급해가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더 매길 거야. 네. 어떤 상황이 올 줄 몰라요. 그래서 잘 우리가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의 환급을 위한 기본 절차, 청구 기한 등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총력 대응. 우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가 이 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